대학교 서울성병원 휴원생입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지 40년이 됐네요. 선살 같은 그때 위한 표현이 전시력에 와닿을 수가 없습니다. 교수 정명을 앞두고 플래너 세션 강의를 부탁받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소중한 강의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거절할 수 없는 분들의 부탁이어가지고 저도 고민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후회가 좀 됐습니다. 저분이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그중에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얘기는 제가 사장을 출마하면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지금 너무도 혼란하고 앞에 보이지 않는 이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오랫동안 제 생활, 진로의 지침이 되었던 생명력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최 교수가 왜 저런 무거운 주제를 들고 나오나 하고 의아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생명력의 사상은 신앙과 더불어서 제 진로, 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슈퍼트 박사 양명이신데 굉장히 저는 이번에 놀랐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1월 14일이시더라고요. 저하고 같습니다. 50년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셨고, 그 수여 이유는 인간과 국가 간의 경제를 살아있는 사상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준 그의 이타주의, 생명력이 지칠 줄 모르는 인도주의적인 활동에 견해를 표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슈바이트 박사께서 인간은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다. 이 세상에서의 목적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봉사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자의 그런 작태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행태를 하고 있지 않은가 반성을 해야겠다. 자, 그러면 생명경의 스승과 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과 2학년 되면서 동료 선배를 통해서 생명경의 클럽을 소개받았습니다. VVC 배너라치는 피타이 클럽. 남대문로가 지금 힐튼 호텔 아래 동네 양동이라고 불렀었죠. 거기는 중앙사회복지관에서 주말 진료를 하는 서프다, 이렇게 소개를 받고 갔습니다. 근데 우리 에듀테이션부터 우리는 진료 서클이 아니다, 생명경의 사상을 공부하는 이념 서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봉사 커미티가 아닌 기획 커미티에 들어가서 슈바이트 박사의 생명경의 사상을 한번 배워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슈바이트 박사의 생명경의 사상을 한 줄 한 줄 해석하면서 공부했던 선배들의 노력 덕분에 저는 좀 더 쉽게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서클의 어떤 이야기를 처음에 진료 능력밖에 뛰어나지 않으니까 홈비지팅을 자주 저희들을 보냈습니다. 집을 방문해서 진료 상담 교육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당시 그 양도에 있는 그들의 주택은 두 사람이 겨우 누울 정도의 좁은 방, 그리고 한두 사람이 지나갈 정도로 좁은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늘 연탄가스 중독이 일어나는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경이나 매춘부들이 매일 1,000원이나 1,500원 정도를 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소경들의 수입원은 여러분들 짐작하시다시피 구걸하는 것이었죠. 이것만 해도 충분히 가슴이 미어지는데 기가 막힌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하는 그 소경 부부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집을 방문해서 산전 체크를 해주고 돌아올 때면 그들의 처지가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지 우리는 서로 말을 못하고 말 그대로 망연자실 했었죠. 이렇게 생명경리 사상을 공부하고 진료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의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함께했던 후배들이 가정의학 동료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강영준 감사님도 그중 멤버입니다. 슈바이처 박사의 어릴 적 시절은 좀 뭔가 남다른 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친구와 싸우던 중에 나도 너같이 잘 먹으면 고기 먹고 그러면 너 같은 놈한테 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친구의 말에 충격도 받았고요. 친구가 새총을 쏘려는 순간 소리를 질러서 새를 날아가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무척 감성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은 힘들게 사는데 나만 부유하게 산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꼈다는 사실은 요즘 어린아이답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은 슈바이처 박사의 그 어린 시절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슈바이처 박사가 파리 선교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에서 콩고 선교회 부족한 자원을 보사하는 기사를 읽게 됩니다. 읽으면서 아프리카로 가야겠다. 아프리카가 나를 부르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이미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가 아닌 의사로 봉사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본인의 새로운 활동은 말로 하는 설교가 아닌 실제 실천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야기야말로 봉사활동의 의도를 가장 훌륭하고 포괄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30살의 나이에 의학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당시 전쟁의 광풍을 문화적인 몰락으로 봤습니다. 문화의 본질은 개인과 사회의 윤리적인 완성에 있으며 또한 정신적, 물질적 진보도 문화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 문화의 의지는 윤리적인 것을 최고의 가치로 의식하는 보편적인 진보 의지라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의 몰락으로부터 문화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참된 문화 이성적인 어떤 그 지배 이것을 주장을 하였는데,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는 윤리적인 세계 긍정, 인생 긍정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세계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들이 갖다가 이게 왁구는 이게 짜졌는데 그 안에 그 내용을 어떤 운영을 넣으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1915년에
은고모라는 마을을 가는 화물선을 타고 가는 도중에 석양에 하마의 물이 가족을 바라보면서 생명경이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이 생명경을 떠올리면서 슈바시 박사는 비로소 세계 긍정이랄지 인생 긍정 그리고 윤리가 모두 내포되어 있는 이념에 도달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일단 재미없죠. 슈바시 박사의 생명경의 사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삶의 의지, 생의 의지, will to live. 슈바시 박사는 자신을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나는 살려고 하는 의지들, 살고자 하는 의지들 중에 둘러싸여 있는 하나의 살려는 의지다. 그는 모든 것에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돌과 같은 무생모에서도 그들도 삶의 의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좀 심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에 복등이나 수정에 물을 부어주면 이 돌이 커진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물을 부어줬던 그런 게 떠올랐습니다. 아마 알사스 지방에서 높은 어떤 게 있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이완 훈련을 명상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완 훈련을 하는데 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깊은 이완에서 깨어나서 주변을 둘러보면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벽에 칠해져 있는 그런 색깔의 감동을 갖고는 합니다. 사람이 정신없이 식사를 하면 밥을 입으로 먹었는지 코로 먹었는지 모른다 그런 표현을 하죠. 이완 훈련에 일상의 스트레스부터 자유로 풀어지면서 그때 비로소 내 주변의 것을 제대로 느끼게 됩니다. 너는 내가 너를 바라보기만 기다리면서 내 곁에 있었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생각을 듣고서 무한 감동의 순간을 갖게 됩니다. 제가 전에 몰랐지만 무생물에서 삶의 의지를 발견한 슈바르트 박사는 대단한 통찰력을 가진 대단한 경제의 수련자구나. 저는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슈바르트 박사의 생명력 사상은 자기 사랑, 타인 존중,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의 세 가지로 전개가 됩니다. 먼저 자기 사랑입니다. 생명력의 사상의 시작자 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를 살고자 하는 하나의 의지라고, 하나의 살고자 하는 의지라고 표현하면서 이 살고자 하는 의지가 will to live가 자신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부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의지에는 영속적인 삶에 대한 동경,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의지를 심사스럽게 상승시켜주는 상태에 대한 동경, 또 생명의 의지를 심의하는 상태, 사멸에 대한 공부랄지 보통 이런 공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의지를 긍정함으로써 비로소 그 행동이 자연스럽고 진실해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생명 긍정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의도시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는
노력하는 정신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긍정은 생명의지를 심화시키고 내면화해서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 안에서 삶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 발견이라서 좀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인간이 자신의 생명의지를 긍정한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참된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미 본능적인 사고 속에서 알려진 행위, 성경 긍정 행위가 의식적인 사고 속에서 반복함으로써 이를 재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의 깊은 사고, 사유 끝에 삶의 의지를 발견 또는 인식할 수 있지만 저는 좀 다르게 얻게 되었습니다.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삶의 의지를 인식했지만 그러나 그러리라 생각했지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좋겠다. 제가 깊은 이완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제 주변을 둘러보면서 나는 내가 좋다 이렇게 들립니다. 깊은 이완 중에 잔잔한 감동의 존재를 느끼면서 이게 슈바이처 박사가 이야기하는 자기 사랑하고 상당히 복잡하게 그냥 생각합니다. 제2한 유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제목이 이완 반응을 위한 치유 영상이었는데 부제로 나는 내가 좋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CD 제작하는 사장이 바꿉시다 해가지고 CD 제목이 나는 내가 좋다입니다. 슈베츠 박사는 깊은 사고를 통해서 저는 이완을 통해서 삶의 자기 사랑을 느낀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 정상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이들에서 여러분도 함께 이런 경험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타인 존중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타인이란 내가 아는 모든 생명을 뜻합니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자, 삶의 의지를 가진 내가 이렇게 좋은데 문득 내 옆에 보이는 모든 생물 또한 삶의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슈베츠 박사는 종래의 윤리가 오직 인간에 대한 인간의 태도만을 분제시한 잘못을 지적합니다. 모든 생명을 신성하게 여기고 존경에 빠진 생명을 헌신적으로 도와줄 때 인간은 비로소 윤리적일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생명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명의지를 다할 때와 마찬가지로 경유감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타인의 생명을 자신의 내부에서 체험해야 된다 표현합니다. 하지만 슈바이처 박사가 폐렴 환자를 치료하면서 그 많은 폐렴균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느꼈다라고 표현한 고백은 다소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지를 가진 모든 생명체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동등성의 원칙에 이어서 차등성의 원칙이 등장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생명체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체를 파괴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도덕적인 책임을 지녀야 하고 불필요한 생명 파괴를 삼가야 하는 사랑의 원칙으로 이어집니다. 내 아이가 소중하면 남의 아이도 소중한 겁니다. 요즘에 생각해 보는 부모들이 좀 많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란 앞으로는 이런 타인 존중이 자신의 사랑을 완성시킨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과 타인 존중이 불가피하게 부딪힐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슈바트 박사는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이라는 승화된 고귀한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원칙에 필수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고 곤경에 빠진 생명을 헌신적으로 도와줄 때 우리는 비로소 윤리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생명의 본질에서 이야기하는 슈바트 박사의 생명의 사상입니다. 저는 이 생명의 사상을 지휘하면서 환자들하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특히 자기 사랑을 환자들에게 먼저 자신을 돌보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사랑합니까?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물론 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소중하고 근본적인 것은 자신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남편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왔던 것은 참으로 고귀하고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된다면 참으로 자신의 희생이, 그동안의 희생이 굴욕적인 것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자기 사랑, 즉 나는 내가 좋다를 느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자고 합니다. 최근 기억나는 환자 이야기로 마칠까 합니다. 30대 중반 여성이 체중 감소를 호소하며 내려놨습니다. 160cm 정도의 적지 않은 키에 25kg의 몸무게인 그녀는 걸어 들어오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마치 좀비가 걸어 들어오실 듯 했습니다. 정신과 컨설트를 권유했지만 권유했고 이미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왜 나에게 왔을까? 뭘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그냥 환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운동 이야기, 식사 이야기, 스트레스 이야기, 스트레스와 건강, 스트레스와 질병, 자기는 스트레스가 없다고 하면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면 노 스트레스, 노 라이프다 이러면서 심지어는 태울권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진료 상담에서 삶의 의지를 가장 많이 자주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삶의 의지와 자기 사랑. 나는 고아마무게 좋다. 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행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다. 저는 해준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아주 곤란한 환자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생명경의 사상에 대한 슈바트 박사의 생명경의 사상에 대한 고마움과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가정의학의 기초학문 행동과 행동의학이니만큼
오늘의 제 이야기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진로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생명의 사상 자기 사랑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라고 할까요? 굉장히 인식의 재정리, 컨디션의 리컨스트럭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환자들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환자 스스로가 그걸 정립해 나갑니다. 아무튼 나는 살고자 하는 생명 속에 살고 있는 또 하나의 살고자 하는 의지다. 나는 내가 좋다. 여러분과 앞으로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좋은 감명 깊은 그런 프레젠테이션